지금 쿠팡에서 살 수 있는 꿀템, 놓치면 손해보는 할인템, 후기 좋아서 샀는데 똥템 정보까지 내돈내산 리뷰 찐하게 해드릴게요. 도움되실 정보도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용하다는 이비인후과 발품 팔아다니며 얻은 효과적인 비염 개선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집에서 사용 가능한 네블라이저 기계를 사용하세요. 이 기계 사용한 지 2년째인데 정말 고장 한 번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안에 약을 넣고 호흡기로 흡입하며 비염 치료를 하는 건데요. 사용하는 약은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받으실 수 있어요. 세척도 너무 쉽고 열탕 소독해서 사용해도 실리콘 변형이나 색바램이 없습니다. 분무량이 엄청 풍부하고 USB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거라 건전지 살 필요가 없습니다. 큰아들이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대학병원에서 호흡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셔서 계절이 바뀔 때랑 알러지성 비염이 심해질 때마다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땐 소음이 적어서 잠잘 때 몰래 해줬었고 이젠 잠들기 전 스스로 자라고 서로 먼저 하겠다 그럽니다. 향이나 자극이 없어서 무서워하지 않고 연기가 나오는 걸 재밌어하며 사용해요. 위생상 한 명씩 사용한 후 세척하고 써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성인도 사용 가능하니까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꼭 써보세요. 두 번째는 비염 증상 치료 스프레이예요.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처방받아야 구매하실 수 있는데 항염 및 항알러지 작용을 통해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약입니다. 분무량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성인의 경우 아침 또는 저녁에 1회, 각 비강에 2번씩 분무하면 돼요. 소아의 경우도 1일 1회인데 한 번씩만 분무해주시면 됩니다. 자극적인 향이나 통증이 없어서 아이들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침과 저녁 중 코가 많이 막히는 시간대에 사용하시면 돼요. 세 번째, 모닝코피가 자주 난다면 안연고를 발라줘서 촉촉한 코 속을 유지해주기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1일 1코피 할 때 이비인후과 원장님이 코 속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안연고를 바르라고 하셨어요. 매일 저녁 발라줬고 거짓말처럼 그 뒤로 코피가 안 났습니다. 만성비염이 되기 전 이렇게 관리해주면 자기 전 숨쉬는 게 편해지고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확실히 개선됩니다. 여러분도 꼭 비염 극복하세요. 신발을 커피 캐리어로 정리하는 거 수납은 많이 되는데 튼튼하지도 않고 깔끔하게 정돈돼 보이지 않잖아요. 이제 수납 선반 한 칸만 더 필요하다고 생각드는 곳에 이 다용도 선반 사용해보세요. 커피 캐리어 넣어 보관하거나 겹겹이 쌓을 필요 없이 2단으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을 놔둬도 훨씬 깔끔하게 정리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쌓아두지 말고 버릴 건 버리는 겁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영양제, 상부장에 놔두고 꺼내 먹으면 번거로운데 밖에 나오는 순간 갈 곳을 잃어 정수기 위나 싱크대 위를 돌아다니는 게 보기 싫어서 넣어두었다면 주방 상부장 밑에 설치해서 약국 같은 진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폭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좁은 곳에도 설치 가능하고 메쉬망이 촘촘해서 작은 것도 올려놓을 수 있어요. 영양제 눈에 보여야 안 잊고 먹으니까 예쁘게 정렬해서 꼭 챙겨 드세요. 전기공사 필요 없이 주방이나 방 어느 곳이든 인테리어 조명 효과를 느끼고 싶다면 간편하게 이 부착형 LED 조명을 설치해보세요. 리모컨으로 작동이 가능해서 편리하게 조명을 끄고 켤 수 있어요. 부피가 크지 않고 얇은 테이프처럼 되어 있어서 뒤쪽 3M 테이프를 떼어내고 원하는 곳에 부착한 뒤 전원선을 연결해주면 설치 끝입니다. 밝기 조절 기능과 깜빡이 모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모컨이 작동이 잘 안 될 때는 센서 입력 불량이니까 바로 교환해서 사용하세요. 조명 하나로 인테리어 효과 확실합니다. 자동차 앞유리에 돌빵이 생겼습니다. 후기를 꼼꼼하게 읽고 독일 수입 원료를 사용했다는 유리 보건제를 샀어요. 사용 전 틈새 먼지를 제거해주고 잘 말려줍니다. 이걸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고정시키고 이 용액을 여기다 이렇게 꽂아서 아니다. 이 용액을 여기다 이렇게 이거를 빼고 이 안에 용액을 부으면 돼요. 하기 전에 이걸로 닦고 알코올이랑 그리고 이 필름 이거 뭐야? 아 이거 장갑도 주는구나. 아 이렇게 장갑도 줍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꼼꼼하게 장갑까지 챙겨서 보내주네요. 손 조심하고. 이걸 깨진 곳에 딱 고정하면 깨진 틈을 더 벌려서 용액이 갈라진 유리 사이사이 잘 들어가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뭐 들어가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잘 안 들어가서 그냥 바르고 셀로판을 붙였습니다. 잘 발라놓고 셀로판 덮어준 다음 자외선에 10분 정도 노출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한 바퀴 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 돼요.
보건 액체가 딱딱하게 굳은 걸 확인하고 셀로판 떼서 유리 표면에 굳어있는 보건제를 칼로 긁어가며 깨끗이 제거하시면 됩니다. 보이세요? 큰 변화가 없죠? 복원이 안 돼요.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돌빵난 직후에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센터에 가면 앞유리 교체가 20만원이니까 그 전에 뭐라도 해보시려면 한번 구매해서 도전해보세요. 이거 작업할 때 유리 닦으려고 샀는데 이 녀석이 유물이더라고요. 차에 묻은 먼지를 물자국 없이 세차한 것처럼 닦아줍니다. 유리 보건제 리뷰하다가 이걸로 차를 다 닦았어요. 사이드미러 잘 안 보일 때 물티슈로 닦았었는데 이걸로 닦으니까 물자국 없이 엄청 깨끗합니다. 집이랑 차에 하나씩 놔두고 사용해보세요. 유리보건제 남은 게 아까워서 인덕션 깨진 곳에 사용해보았습니다. 깨진 곳을 깨끗하게 닦아주려고 칫솔로 사이사이 이물질을 제거해주다가 유리파편 다 쪼개져서 떨어져 나와버렸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셀로판으로 틀 잡고 집에 있는 젤레일 램프로 경화시켜보려고 했어요. 역시나 안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항상 안 되는데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제 이상한 아이디어는 그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쓰지도 않는 탈수기 고정장치 때문에 누구나 다 쓴다는 스텐거름망을 몇 개를 사고 겨우 맞는 걸 찾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다 좋은데 이 틈으로 음식물이 야금야금 배수구로 들어가서 쓰다 보면 물이 잘 안 내려가요. 이럴 때 우리 뚜러뽕 용액을 쓰잖아요. 근데 사용설명서에 기름 성분으로 막힌 건 효과가 없으니까 쓰지 말래요. 그래서 이거 샀습니다. 10m래요. 배관을 쑤셔서 뚫는 건데 여기 이렇게 풀면 끝도 없이 나옵니다. 당황하지 않고 혹시라도 이게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봐 끝까지 리뷰합니다. 이렇게. 이걸 다시 잠그면 더 이상 안 나와요. 와 이거 여자가 쓸 수 있는 건지 의심이 됩니다. 자연자재로. 손에 까만 기름이 막 묻어요. 손이 까매졌어. 일단 후기가 좋았으니까 막힌 곳을 뚫어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사용할 겁니다. 배관을 열어봤더니 음식물 찌꺼기가 역류해서 쌓인 게 있더라고요. 이거 빼주고 스프링을 넣어서 뚫어줄 겁니다. 더 안 들어가니? 안 들어가. 여기가 한 개가. 이거 뭐지? 몇 번을 쑤셔대도 트랩으로 꺾인 부분이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이러다가 배관 고장 날 것 같아서 일단 포기했습니다. 노답이.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화장실 변기 막힌 거에 효과가 좋다고 하길래 저희 집 화장실 변기물이 잘 안 차오르는 걸 고쳐보려고 쑤셔 넣어봤습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엄청 깊이 들어가긴 했는데 안 됩니다. 세척하려고 물 뿌렸더니 욕조에 기름이 다 묻어서 욕조 청소까지 해야 돼요. 이거 진짜 뭐지? 내가 왜 샀지? 이제 망한 거 말고 제대로 된 리뷰 할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시어머니 따라 압력밥솥 쓴 지 7년 차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휘슬러 압력밥솥을 사용하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휘슬러를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압력밥솥은 추가 달려 있어서 외관상 지저분해 보였는데 이번에 새로 구매한 휘슬러 제품은 엄청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저는 밥 짓는 용도로 자주 사용하는 작은 용량과 저수분 요리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찜 요리 등을 간단하게 해주는 큰 용량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전기 압력밥솥 가지고 있지만 잘 안 사용하는 이유는 매일 세척해주지 못해서 며칠만 안 해도 이렇게 금방 더러워지고 내솥이 코팅이라 스크래치가 나면 주기적으로 바꿔주어야 돼요. 보온 기능으로 계속 밥을 보관하게 돼서 알게 모르게 사용되는 전기도 너무 아깝습니다. 압력밥솥에 밥 짓는 법을 한번 배우고 해먹어보면 찰진 식감과 구수한 향의 밥맛을 알아버려서 전기밥솥에 만든 밥은 맛없다고 느껴져요. 이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2-3인분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밥 짓는 방법 엄청 쉬워요. 미지근한 물 말고 찬물로 쌀을 씻고 물을 1:1로 넣어주세요. 강불에 7에서 8분 익혀주시면 되는데 인덕션 가장 센 단계로 놓고 하시면 되고 약불에 5분 놔두셨다가 불 끄고 5분 이상 뜸 들인 후에 뚜껑 열어서 뒤적여주시면 됩니다. 누룽지 좋아하시면 강불에 1분 정도 더 익혀주세요. 진짜 윤기 잘 자르르고 더 찰진 밥이 만들어집니다. 밥을 한 김 식힌 다음 소분통에 넣어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시고 드실 때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면 매번 갓 지은 밥처럼 드실 수 있어요. 저는 냄비 뚜껑을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하는데 아침에 밥하고 소분해 놓고 남은 건 수분 날아가지 않게 뚜껑 닫아 놓았다가 저녁밥은 이대로 먹을 때가 많습니다. 압력솥은 냉동된 고기도 짧은 시간 만에 아주 부드러운 찜 요리로 만들어줘요. 갈비찜이나 탕 같은 뼈 있는 요리 일반 냄비에 하게 되면 오랜 시간 끓여줘야 뼈가 쏙 빠지고 살이 부드러워지잖아요. 압력솥은 이렇게 채소와 아주 약간의 물만으로 짧은 시간 만에 저수분 요리도 가능하답니다.
20분을 끓이면 안에 있는 수증기와 열기가 순환하면서 속에서는 계속 끓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채소 식감을 싫어해서 푹 익혀 먹이기 딱 좋았습니다. 채소에 씹히는 식감을 좀 더 원하신다면 약간의 채소와 고기 먼저 익힌 다음 나중에 채소를 넣고 한 번 더 데워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냉동 고기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데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살이 나눠집니다. 열기를 직접적으로 받는 아래쪽 채소는 푹 익었는데 위쪽에 올린 팽이버섯은 증기로 쪄져서 식감이 살아있어요. 팽이버섯 씹히는 소리 들리시죠? 고기도 엄청 부드러워서 입에서 살살 녹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압력솥 장만해서 꼭 요리해보세요. 요리하는 걸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준 쿠지나트 푸드 프로세서. 미국에서는 푸드 프로세서 하면 쿠지나트라고 할 정도고 100만 대가 넘게 팔렸답니다. 스티브 잡스도 반했다는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나요? 시중에 판매되는 푸드 프로세서 중 힘이 가장 좋다고 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가지의 크기로 칼질이 가능한데요. 멀티칼날과 2mm, 4mm 슬라이싱 강판이 있어요. 하나의 강판에 편썰기와 채썰기 2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돌려가며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속, 저속, 멈춤, 순간 작동 이렇게 4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위쪽 투입구로 요리할 재료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작동됩니다. 누름봉으로 끝까지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남은 자투리 부분도 작은 편이에요. 당근이 깔끔하고 일정한 두께로 잘린 게 보이시나요? 모터가 힘이 약한 푸드 프로세서는 잘 썰리지 않는데 쿠지나트 푸드 프로세서는 모터가 강력하고 힘이 좋기 때문에 원하는 두께로 뭉개짐 없이 잘 잘립니다. 플라스틱 소재라 물드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당근을 썰고 난 뒤에도 물이 들지 않아요. 푸드 프로세서는 재료를 일정하게 자르고 분쇄하는 조리도구입니다. 요리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편썰기나 채썰기 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을 해소해주는 요긴한 물건이죠. 쿠지나트를 국내 브랜드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1971년 미국에서 설립된 브랜드입니다. 에어프라이어, 오븐, 커피 머신, 주전자까지 다양한 생활 가전제품을 만들어요. 신제품 개발도 꾸준히 합니다. 이렇게 수분감이 많은 토마토 같은 재료는 잘리지 않고 뭉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쿠지나트 푸드 프로세서는 느린 속도도 아주 잘 잘립니다. 아주 얇은 두께인데도 잘 잘려나간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중 하나가 속도 조절 버튼 사용입니다. 빨리 자르고 싶어서 빠른 속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빠른 회전 속도를 이용해서 절삭력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단하거나 물컹한 재료를 자르실 때 좋아요. 레몬같이 수분이 많은 과일도 2mm로 아주 얇게 잘 잘려나가요. 밀림봉으로 끝까지 밀리지 않는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넣으시면 이렇게 꼭지 부분이 남게 썰으실 수 있어요. 정말 얇게 썰리는데 씨앗까지 깔끔하게 잘려나갔죠? 무처럼 껍질이 질긴 재료는 잘 안 썰리고 본체 벽 쪽으로 끼는 경우가 있었는데 껍질을 안쪽으로 향하게 넣어주니까 밀리지 않고 균일하게 잘 잘렸습니다. 회전 모터랑 가까운 부분이 슬라이싱 강판 눌림 현상이 적기 때문에 다른 재료를 하실 때도 질긴 부분을 안쪽으로 향하도록 넣어주세요. 사용하시다 보면 왜 안 되지?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기계랑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요령이 생기시면 시원시원하게 잘 잘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멀티칼날은 재료를 갈거나 다질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 다진 마늘을 요리에 많이 사용하는 한국인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마늘을 갈 때 양파를 함께 넣고 갈면 변색 없이 오래 드실 수 있어요. 이때 양파는 마늘의 4분의 1 정도 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금 다진 마늘 한 번 드시면 이제 사 먹지 못해요. 국이나 볶음밥에 넣어서 먹는 토핑용 청양고추와 양파도 잘 다져집니다. 볶음밥용 재료를 단단한 순서대로 넣고 같이 한 번에 갈아서 사용하기 좋아요.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미니 차퍼는 소량으로 재료를 다질 때 본체 안에 끼워 넣고 사용하시면 번거로운 설거지 양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미니 차퍼로 다져진 청양고추의 입자 크기가 본체로 한 것과 같죠? 저는 미니 차퍼 정말 자주 쓰는데 사용하는 사람을 배려한 아이디어라고 생각 들어요. 대부분의 푸드 프로세서는 반죽이 가능한데 쿠지나트도 멀티칼날로 빵 반죽이 가능해요. 밀가루와 물을 넣고 돌려주면 수제비나 빵 반죽이 간편하게 만들어집니다. 쿠지나트의 대단한 점은 모터가 정말 튼튼하다는 거예요. 6분 정도 돌려야 만들어지는 땅콩잼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첨가물 없이 그냥 볶음 땅콩 넣고 6분 돌리면 완성돼요. 6분을 돌렸는데 모터가 말짱해요. 수명이 안 줄어들어요.
이쯤 되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스무디도 만들 수 있어서 블렌더 대용으로 사용하기 좋아요. 다짐육 만드실 때도 모든 종류의 고기가 잘 다져집니다. 입자 크기는 회전 횟수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필요한 두께가 될 때까지 순간 작동 모드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요리 재료를 손질하는 주방 가전은 세척이 정말 중요한데요. 모두 분리가 가능해서 깨끗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물과 세제를 본체에 넣고 몇 번의 공회전을 한 뒤 세척하면 손쉽게 설거지가 끝납니다. 밀가루 반죽같이 오염이 심할 때도 잠시 불려둔 뒤 같은 방법으로 세척해주시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멀티칼날 다지기, 4mm 편썰기, 2mm 편썰기, 4mm 채썰기, 2mm 채썰기 크기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모아봤습니다. 이걸 전부 칼로 했으면 손목이 많이 아팠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잘려나간 단면이 정말 깔끔하죠? 아쉬운 건 조금 더 두꺼운 채썰기와 편썰기 강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요리를 돕는 훌륭한 아이입니다. 우리가 주방 가서 요리할 때 칼도 들어야겠지만 집밥 해먹는 거 겁먹지 말고 이거 들고 시작해보세요. 장비가 다르면 요리의 범위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못했던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진공 밀폐용기 많이 들어보셨죠? 고가의 제품과 저가의 제품, 가격이 달라서 성능이 다를까봐 고민 중이신가요? 이 두 가지 모두 식재료들을 오래 보관하기에 좋다고 극찬받는 제품인데요. 편리하게 버튼 한번 누르면 기계로 진공 상태를 만드는 방식의 박캔과 직접 손으로 펌핑해서 진공 상태를 만드는 휴락 제품을 비교해 드릴 겁니다. 진공 보관으로 최대 5배 이상 보관하면서 드실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진공이 되는 정도가 궁금하실 텐데요. 휴락은 최소 7회에서 8회 정도 펌핑해주면 진공 상태가 되었고, 박회는 기계 작동을 1회가 아니라 3회 해주었을 때 휴락과 비슷한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제품은 뚜껑 실리콘 마감이 다른데요. 휴락은 세척이 불편한 날개 부분을 과감하게 없앴고, 실리콘 탈부착이 아주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세척과 건조가 가능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뚜껑 만드는데 수십억이 투자되었다고 하며 독자적인 밀폐 기술로 한 달 이상 진공이 빠져나갈 수 없게 아주 단단히 진공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박해는 실리콘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리콘 날개 부분이 있고 안쪽에 하나가 더 있는 구조예요. 진공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한 부분 같지만 분리 세척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사용 시 오염이 적은 식재료를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용기 바닥면에 두 가지 제품 모두 통을 쌓아두기 위해 튀어나와 있는데요. 박캔의 바닥 부분은 어느 정도 쓰러짐 방지 효과가 느껴졌지만 휴락은 튀어나온 면이 적어서 있으나 마나 의미가 없었습니다. 박캔 마하는 500ml, 1리터, 1.5리터, 2리터를 베이직, 하이, 롱, 리드로 명칭을 나누어 크기가 다르게 제작되었고 이외에 다양한 사이즈가 또 있습니다. 휴락은 350ml, 800ml, 1250ml로 세 가지 용기 사이즈 보여드릴 건데요. 이에 사각 4호, 사각 5호, 2.2리터, 3.4리터 사이즈와 원형 모양의 300, 600, 1리터 용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바질 페스토를 휴락에 한 달째 보관 중인데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안 비웠어요. 맛과 향이 처음과 거의 동일합니다. 오트밀도 매번 꺼내 먹을 때 군내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진공 상태가 풀릴 때도 산소가 들어가는 정도로 진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공 용기는 밀폐 용기와 다르게 용량이 좀 더 다양하게 있어서 보관 방법만 잘 아시면 오랫동안 싱싱하게 과일이나 채소가 보관 가능합니다. 숙주나 콩나물 같은 거는 깨끗한 물을 담아서 보관하시고 꺼내 드실 때마다 새로운 물로 교체해 주시면 더 오래 보관하며 드실 수 있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대부분 과일이나 채소가 냉장 보관해도 2-3일이면 변색되거나 물러져 버리게 되니까 빠르게 먹을 수 없는 건 안 사고 안 먹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관 때문에 몸에 좋은 음식을 절제하며 사는 게 되는 거죠. 식재료가 비싸질수록 무의식적으로 장 보러 가서 얼려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손이 가게 되던 습관이 진공 용기를 사용하면 바뀌실 겁니다. 대파, 청양고추, 마늘 이거 한국인이 정말 많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이렇게 진공 보관하면 한 달은 거뜬하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냉동 보관 안 하고 신선하게 꺼내 드실 수 있습니다. 1일 1샐러드 하고 싶어도 미리 야채나 과일 손질해 놓으면 맛이 변하고 식감이 변하니까 그때그때 만들어 먹어야 해서 중도 포기한 적 많으시죠? 진공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니까 다시 도전해보세요. 다이어트 별거 있나요? 신선한 야채 많이 먹는 거죠. 박해는 한국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았지만 나 혼자 산다의 규현씨가 사용하고 유명해졌답니다. 대부분 이게 해외 제품인 줄 아는데요. 박캔을 개발 유통하는 곳은 메이커빌이라는 국내 기업이고
국내 기술 특허에 국내 소재를 사용한 국내 생산 제품이에요. 온라인 공동구매 또는 홈쇼핑, 박켄 공식몰을 제외하고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 아마존에서도 구매가 가능한데요. 중간 판매자가 해외 배송으로 제품을 한국 사람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휴락은 10년이나 된 회사인데 국내산 제품이지만 국내가 아니라 일본 홈쇼핑에서 완판을 기록했어요. 또 재밌는 건 국내 특허가 아니라 미국 특허를 획득하였고 각종 검증과 검사 성적서에서 우수한 성적과 인증을 받았는데 한국에선 그렇게 안 유명해요. 수동이라는 점을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가격 경쟁률 때문인지 수동을 고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계를 사용했을 때와 수동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은 수동이 좀 더 빨리 진공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한 번에 여러 개를 진공할 때는 기계로 하면 느려 터지고 수동으로 하면 손이 약간 아프긴 하지만 좀 빠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량 조절을 못해서 넘쳐도 기계는 고장 걱정이 되는데 수동은 건조만 잘 시키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게 마음이 편해요. 휴락 용기는 진공을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300ml의 작은 용량을 정말 자주 꺼내서 사용합니다. 박해는 500ml 아래 용량이 없는 게 좀 아쉬워요. 두 가지 제품 모두 열탕 소독과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차이점은 휴락은 뚜껑까지 모두 가능한데 박해는 뚜껑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레인지에 뚜껑채로 바로 데워 먹어야 하는 음식은 휴락에 보관하고 채소나 과일 같은 전자레인지 사용 안 하는 식재료는 박해에 보관합니다. 많은 반찬 용기를 사용해봤지만 장기적으로 식비를 아껴주는 건 진공 용기뿐이라는 걸 사용해보고 절실히 느껴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마음의 결정이 안 서시죠? 그냥 저처럼 두 개 다 쓰세요. 그러다가 나에게 맞는 걸로 정착하면 됩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제품 상세 스펙 보실 수 있게 링크 공유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